오늘 기술과 복지의 조화, 나야 챗GPT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2학년 성인반 대표 강철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먼저 실습 기관 및 지도자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늘푸른 요양원의 프로그램 및 실습생 1일 과제, 마지막으로는 생성형 AI가 나중에 복지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순으로 발표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소개입니다. 늘푸른 요양원은 송탄동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위치한 노인 장기 요양시설입니다. 대상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고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지도자님이셨던 김학준 생활복지팀 과장님이십니다. 먼저 기관 홍보부터 어르신들 사례 관리까지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매일매일 이제 바쁘시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항상 저희 실습생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셔서 정말 좋으신 그런 실습 지도자님이셨습니다. 네, 다음은 늘푸른 요양원 내에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여가 지원, 건강 지원, 치매 예방 지원까지 모두 어르신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통합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실제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받고 계시구나라고 실습 기간 동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분류 및 실습생 1일 과제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인지 프로그램의 예시 세 가지를 제가 가져와 봤었는데요. 먼저 맥코머스란 자석으로 된 입체 퍼즐로서 어르신들께서 이걸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시면서 이걸로 인지 능력의 자극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름 부채 만들기, 연꽃 만들기와 같은 그런 공예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면서 소근육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가 프로그램으로는 수박공 주고받기, 요리 활동, 이런 것들과 같이 어르신의 손, 눈, 협응력 및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며, 물고기 귀로와 같은 전통 악기 연주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반복되는 그런 요양시설에서의 일상 속 환기가 될 수 있고, 또한 어르신들 간의 유대감까지 확보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나들이, 그리고 어르신 생신잔치와 같이 어르신들께서 지역 상권이나 아니면은 지역사회 공연 봉사단체와 지속적으로 교류하시고, 또한 기관과 지역사회 단체까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음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실습생들의 데일리 퀘스트는 어르신들 점심 식사와 같은 일상생활 지원부터 앞서 소개해드린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지원, 그리고 요양원에는 다양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서류들에 대한 검수, 그리고 직접 제가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실습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AI 기술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도 평소에 챗GPT를 정말 자주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젊은 A반 선생님들께서는 활용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복지 실습 현장에 나가서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너레이티브 AI라는 논문을 찾아봤었는데, 데이터 수집부터 고품질 답변 생산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현장에서 챗GPT가 이미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실제로 실습 기관에 나갔을 때 챗GPT에 했던 질문들인데요. 먼저 첫 실습 날 주어진 역할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업무를 파악해야 될까? 라고 상황적 질문을 하자, 주요 업무와 프로그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일일 일정을 확인하라, 이런 것과 같이 정말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저에게 답변을 하는 것 볼 수 있었고, 또한 저희가 클라이언트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어땠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면서 참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여러 가지 간단한 조건만 주어졌을 때 클라이언트의 강점 및 개선점, 혹은 클라이언트가 더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겠다, 이런 것까지 객관적으로 분석적 답변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 근무 일지 점검이나 정말 서류 작업과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리고 양이 방대한 업무가 사회복지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지 작업 효율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줬는데 지금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요점만 정리해서 간추려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먼저 가장 처음에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것, 조직화하고 알기 쉽게 정리까지 해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현장이라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사회복지 사업과 생성형 AI가 융합이 된다면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을까라는 내용을 찾아봤는데 바로 의료보조, 그리고 노인 장애인 복지 보조 혹은 AI를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이런 것들이 사례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한 행정 업무의 자동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찾아보았습니다. 이때 두 번째를 보시면은 실제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노인 요양 시설 내에서 야간 근무일지를 점검하다 보니까 낙상 사고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에서 낙상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사고 사례나 고위험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시간대에 어떤 어르신들이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혹은 그 기관에 맞춤화돼서 어떤 어르신이 지금 좀 낙상사고로부터 더 많이 관찰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행정 업무의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서류 정리 검수 이런 잡무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그 클라이언트의 이익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AI 활용 꿀팁인데요. 평소에 여러분들 챗GPT 쓰실 때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뭔지 알려줘. 이렇게 혹시 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 지금 혹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 세 가지만 챗GPT에게 잘 정해주어도 훨씬 더 효율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냥 결식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해줘 라고 하기보다는 사회복지사로서 결식아동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서를 써줘 라고 하면은 그냥 물어볼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저희가 원하는 답안을 받아볼 수 있고 추가로 텍스트 샘플이나 아니면은 문서 폼이 있다면 아예 그것까지 적어줘서 훨씬 더 저희가 빠르게 현장 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에 나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실 때도 이와 같이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AI가 돕는 효율성, 성실한 실습이 만드는 진정성. AI와 함께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성실하게 실습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